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내건 주주가치 제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대주주로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권 강화를 위한 당연한 행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경영 간섭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높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선 이 같은 반발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국민연금 행보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은 게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반대한 거였는데 먼저 이 이유가 뭔지 짚어주시죠. 네. 국민연금은 현재 KT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봤을 때 KT 대표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KT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을 하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추천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민연금은 KT와 같은 소유 분산 기업은 대표 선임 과정에서 내부, 외부 인사 후보와 모두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KT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구현모 대표에 대해 이미 연임 적격 판단을 내리고도 국민연금의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서 모두 27명의 사내외 인사에 대한 후보 적격 여부를 검토를 했고 그 결과 구 대표를 최종 낙점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경쟁을 벌인 후보 인사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 오는 3월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주주권을 강화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915조 원,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세대 3대 연기금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책임이 바로 국민연금에 있는 건데요. 이런 책임은 지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로서 투자 기업을 견제해서 기업이 소수인 오너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그리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력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직칼입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한직칼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간섭의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KT의 경우 구현모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에 사상첫 매출 16조 원 돌파, 또 주가 상승, 성공적인 디지코 개편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지적이 되자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런 국민연금의 행보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수탁자 책임 활동 또는 주주 활동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국민연금 이사장님이나 CIO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그런 절차는 이제 싸그리 무시하고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경영계와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을 총괄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운용에 대한 모든 최종 의사결정은요, 기금운용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4개 정부 부처 차관과 또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한 인사 등으로 이뤄져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기금을 잘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위는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책임 투자, 또 주주권 행사 등을 관장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는 조직을 또 산하에 이렇게 둡니다. 사실상 이곳에서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선정이라든지 주주 제한, 공개 서한 발송 등에 관한 사안을 결정합니다. 수탁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과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이뤄지는데요. 상근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3개 단체가 추천을 하고 있지만 비상근위원의 경우 선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경영계에선 수탁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 또 이해단체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련해서도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모르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실 뭐 본인들도 겁이 나죠.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사결정이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자문기구를 만든 게 수탁자 책임위원회거든요. 근데 이러지 말고 그냥 기금운용본부가 알아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 커지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 없이 앞으로 이렇게 주주 참여를 강화할 때마다 기업가의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풀어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혜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